유튜브에도 보면은 아르테미스 그 달 발사 그 우주선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죠. 자, 우주인 복장을 보면 이 붉은색의 이제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그 전에 아폴로 시대는 그 흰 복장이었죠. 자, 아폴로 시대에 그 우주복 복장을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죠. 왜 우주복 복장이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이제 바뀌었을까요? 자, 과학 채널에서 말하는 경우는 이 붉은색 복장으로 바뀐 이유가 그 달 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우주선이 그 지구로 귀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다에 이제 떨어지면은 그 붉은색은 눈에 훨씬 잘 띄기 때문에 이 복장을 하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꿨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사에서도 그렇게 말했는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그 달에 가는 그 우주 왕복선이 오리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오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거인 사냥꾼으로 아르테미스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끝에 밤하늘에 오리온 자리, 별자리가 된 인물을 뜻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달에서 우주 왕복선이 이제 귀환할 때 그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머리서 이제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색 이제 복장으로 바꿨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주선 발사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자, 우주선 자체도 보면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우주복도 붉은색이고 우주선도 붉은색이다. 그리고 흰색이 조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And liftoff. The crew of Artemis 2 now bound for the moon. Humanity's next. The launch abort system is the tower at the top, and that's what would pull Orion and its crew off the top of the rocket. A gimbal test a little later.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복장이 아주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분 이렇게 살펴봐도 다 붉은색이죠. 흰색과 붉은색이 주로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자, 이분 또 이제 He said he was 그러네요. overwhelmed by their support. I wanted the daughter's moon cupcakes. Yes, I love this. 자, 붉은색 복장이 화려하게 눈에 띄고 있어요. And CGLS NTD cancel pending, please. GLS copies, and that's complete. 자, 왕복성도 보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확연히 눈에 띄죠. 자, 요거는 이제 전체 사진인데, 확실히 이 붉은색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우주인 복장하고 우주선이 같은 색으로 짜진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도 이번에 같이 적용된 경우가 되죠.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위성이 그 지구 궤도에 있는 그 위험한 그 물질 성분을 이제 분석하는 용도로 이제 탑재됐다고 하죠. 자, 그 위험한 물질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베넬런데라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베넬런드는 또는 베넬런 복사대라고 하는데 태양풍에 의해 지구 자기권 내로 유입되는 고속에 대해서는 입자들을 말한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태양풍에서 지구 반경의 약 10배 공간까지 이제 퍼져나간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가 요래 가운데에 딱 있으면 이 지구 주변에 이상한 띠처럼 형성되어 있는 이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미지로 보면은 뭐 요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뭐 방사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주 위험한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베를랜드가 있어야만이 지구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갑옷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기력에 의해 가지고 그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들, 뭐 태양풍, 뭐 우주에 많은 매질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구역이 베넬랜드가 되겠습니다.
이곳의 이제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위성이 탑재돼 가지고 지구 주변을 공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가로 36, 세로 23, 높이 22cm, 무게는 19kg. 딱 신발 상자 크기죠. 주요 임무는 방사선 계측기 등을 활용해 우주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겁니다. K-라드큐브는 약 200km에서 멀게는 7만 km 떨어진 지구 고궤도를 돌며 고도별 방사선량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지상으로부터 약 4만 km 지점에서 사출됐습니다. 자, 지상으로부터 4만 킬로미터에 사출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 이제 주변에 이제 돈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방사선 수치가 높아 마의 구간이라고 불리는 베넬런대 내부를 2주간 비행합니다. 어렵지만 우주 방사선 영향을 측정하는 데 최적의 구간을 택한 겁니다. 앞으로 달기지에 우리 우주인을 보낼 때를 대비해 방사능 기준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자, 우주 방사선 뭐 영향 측정하는 그런 위성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왜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왜 한국을 참여시켰을까요? 자, 그게 바로 전문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그런 수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돈만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거나 공사를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부의 투자자들이 이제 달려들어가 그들의 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위성 같은 걸 만들면은 그 나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위성에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한 내용은 나사를 거쳐 가지고 모든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사는 그 데이터까지 무료로 또 가져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익만 있고 손해는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한국은 그것도 모르고, 야, 나사라는 사기꾼 집단이 덥석 그런 제안을 딱 뱉으니까 의시구나 좋구나 하고서 무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주선이 이렇게 붉은색 황토 계열인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주인 복장이 이렇게 붉은색인 이유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주선도 붉은색이고 우주복도 붉은색이고 이게 좀 우연일까요? 과학적인 증명, 바로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 프리즘 빛의 굴절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프리즘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투명 유리처럼 생긴 이런 이제 삼각형 막대기인데 여기에 이제 빛을 딱 쏘면은 그 통과하면서 이렇게 무지개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죠. 자, 그런데 이 프리즘 모양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가 이 삼각형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투명 삼각형인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빛을 프리즘에 이렇게 딱 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그 반대편의 잔상이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무지개의 제일 상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색깔을 보면은 붉은색이죠. 그 다음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자, 다른 이미지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보면 그 프리즘이죠.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색깔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반대로 나타나네요. 자, 대부분 이런 삼각형 구조를 많이 활용을 하고 빛의 굴절 현상을 봅니다. 자, 삼각형 프리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을 이렇게 왼쪽에서 딱 쏘면은 굴절돼 가지고 나타나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러면 잔상이 여기 딱 맺히는데 그러면 색깔 그 패턴을 보면 제일 위쪽 상단이 빨강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빨강색이 제일 위쪽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적외선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적외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보통 그 적외선 빛, 적외선 카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 적외선 그러면 보통 이제 열을 감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빛이다, 그 감지기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죠. 적외선은 과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열을 전달하는 특징을 가진 전자기파입니다. 온도가 있는 모든 물체에서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며 물질의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온도를 올리는 가열 효과가 뛰어나 의료, 야간 투시, 비접촉식 온도계 등 다양한 분야에 활동합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다고 설명을 하죠. 자, 이미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그 어두운 색 쪽이 자외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붉은색 계통이 적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장 형태를 보면은 자외선 쪽이 이 파장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오른쪽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느슨하게 일자로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위쪽에 적혀있는 것처럼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자외선은 파장이 짧고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태양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럼 파장이 짧을수록 가시광선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파장이 길수록 적외선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 우주론, 격자 우주론으로 이 빛의 속성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명 프리즘이 이렇게 삼각형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께가 있죠. 제일 위쪽이 가장 얇은 부분이 되는 거죠. 중간 정도는 두께가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렇게 얇지도 않는 가운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하단이 가장 두꺼운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빛을 여기 딱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명 프리즘에 딱 부딪히면서 통과하면서 굴절이 딱 되면서 잔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제일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물질이 두께가 제일 얇기 때문에 마찰이 제일 적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빨리 통과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찰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돌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처음에 딱 발사해가 생성됐는데 충돌을 하지 않으니까 그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제일 빠르게 현상이 나타나서 빨간색이 형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빛을 딱 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뭐 노란색이나 초록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프리즘 자체가 두께가 더 두껍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한 이쯤에 이제 나타나니까 자, 확실히 위쪽에 붉은색이 통과했는 이 프리즘 두께보다는 아래쪽이 훨씬 더 넓고 두꺼운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속력으로 빛을 쐈을 때 마찰이 많은 아래쪽 이 빛의 힘이 더 약해져 가지고 천천히 프리즘을 통과했기 때문에 초록이나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프리즘의 이 두께로 인한 마찰로 에너지가 감소한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빨간색 적색인 이 에너지가 제일 큰 힘을 가졌고 그 다음 순으로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으로 진행된다. 그래 보면 되는 거죠. 최고로 에너지가 강한 이 적색 빨강이고 최고로 낮은 색이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 순서를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그럼 제일 강한 1번이 바로 빨강색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나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처럼 자, 우주의 뼈대가 되는 이 격자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격자 구조는 여러분 파도판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격자와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노드는 자, 현재 보시는 이런 R형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드릴처럼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전 설명에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 이것을 S극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지구의 자기 그 방향 위치로 보면 S가 아니고 N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 회전이죠. 자, 그리고 반대로 왼쪽을 회전을 하면 이거는 S극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N이나 S라는 이런 기호 표시는 없다. 자, 로드의 진행 방향이 곧 N과 S다.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거는 현대의 과학이 구분하게 적으라고 만들어 놓은 기호가 되겠죠. 그러나 제 우주론에는 여기 N이나 S극이랑 없다. 방향성뿐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회전하면 뒤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은 앞으로 가는 거다. 그래 보면 되네요. 그럼 앞으로 가면은 N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로 가면 S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이 플러스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가 마이너스다 보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전기 전자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설명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르게 온도로 보면 앞으로 가면은 열이 된다. 그리고 뒤로 가면은 차가움, 냉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노드가 공처럼 격자에 갇혀가지고 제자리에서 원처럼 회전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물질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빛이란 노드의 이제 집합체인데 그것에 이 프리즘에 딱 부딪히면서 서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요 거리 있잖아요. 거리에 의한 마찰 때문에 거리가 짧을수록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더라도 마찰이 없기 때문에 제일 빨리 도착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 빛이 빨간색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이제 길수록 마찰이 심하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제일 아래쪽이 나타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현재 과학은 이 색깔 기준표를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이 빨강색이 힘이 제일 약하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프리즘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렇게 파장이 거의 일자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파장이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힘이 제일 약하고 파장이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가지처럼 나타나면 이것이 힘이 강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꼭지점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왔다는 거는 물체가 너무도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마찰을 많이 하고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에너지 손실이 제일 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약해야 하는데 현재의 과학은 그것을 거꾸로 말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이런 에너지를 힘이 제일 강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삼각형 피라미드 거리가 짧을수록 부딪히는 요 마찰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식의 스무스한 이렇게 굴곡 형태가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에너지가 더 강할까요? 더 약할까요?
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붉은색이 에너지가 제일 강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사의 우주인들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우주복을 바꾸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같은 에너지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한 에너지를 다시 상쇄시켜가 중화시키고 튕겨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인 복장을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꾸었다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붉은 우주복 색깔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에 적용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됩니다. 동물의 지능 목욕이 되는 거예요. 그 돼지 있지 않습니까? 돼지 보면 뭐 진흙에 이렇게 자주 뒹굴지요. 자, 보통 이런 동물들이 그 지능 목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목적이 그 피부에 이제 붙어 있는 기생충 같은 거 뭐 떼내기 위해서 목욕한다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런 기능도 있지만 실제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코끼리가 목욕하는 거 이거 보시죠? 여기 붉은색의 진흙에 목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이미지도 보면은 대부분 이 진흙, 그것도 붉은색이 나오는 진흙에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붉은 진흙 목욕이 되는 거예요. 여기 힌바라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온몸에 붉은 진흙을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어떤 원인인가? 앞전에 설명은 됐잖아. 프리즘 효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빛이 프리즘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거리가 제일 짧은 부분이 마찰이 거의 없고 완만하게 빠르게 통과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빨강이 가장 위험한 색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에너지가 제일 강력한 색이 빨강색이 된다. 바로 적외선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프리즘의 거리가 더 멀수록 노드가 통과하면서 물체에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해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이 제일 약한 에너지다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름에 그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시고 있잖아요. 자, 이거 여름에 완전 필수지요. 그 강력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는 그런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외선 그 차단제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제 에너지 이론을 보면은 이 자외선은 무서운 빛이 아니고 가장 에너지가 약한 빛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프리즘을 통과한 빛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이미지죠. 자, 백색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얀색 빛이라는 거는 여기에 무지갯빛 이 많은 색깔, 뭐 적외선,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 이런 것이 모두 모여가지고 합쳐진 색이 백광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눈부시게 하얀색으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그 빛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백광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이 무지개의 이 많은 색깔들이 한 번에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에너지로 통합된 것이 바로 하얀색 빛, 백광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프리즘으로 통과하면서 이 빛이 하나씩 쪼개지는데요. 이 쪼개지는 빛 중에서도 여기 제일 상단에 있는 이 적외선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빛, 이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그 화장품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가 기존 과학이 거꾸로 빛의 속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자외선은 가장 에너지가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안전한 빛이에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덕지덕지 발랐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름에 화상을 입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적외선 빛을 막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막는 그런 화장품이지 이 위험한 적외선의 빛을 막는 그런 화장품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뉴스 기사에 보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발라라. 뭐 1시간에 한 번씩 발라라. 아니면 뭐 2시간에 한 번씩 발라라.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가 왜 효과를 보냐면 실제 적외선 이 무서운 빛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진흙처럼 발랐기 때문에 너무 두꺼워가지고 외부의 빛을 막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적외선 빛이 또 다른 곳에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 붉은 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여기 국소 온열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전신 온열 치료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붉은색의 적외선이 에너지가 가장 강하고 그 파고드는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인체에 깊숙하게 파고드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 빛을 의료기로 이렇게 쪼으면 인체가 따뜻하게 몸이 체온이 달아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인체를 이루고 있는 이 격자라는 구조에 노도들이 갇혀가지고 하나의 이제 생명이 이루어진 경우가 되는 거죠. 그 생명은 뭐 단세포에서부터 해가지고 인체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전체 몸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된 겁니다. 이 죽어가는 노도의 회전력을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켜주는 그 빛이 이 강력한 붉은색의 적외선이 되는 거예요. 이 적외선의 에너지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인체에 깊숙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으면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죠. 왜 이 붉은 빛을 발산하는 이 적외선을 사용해 가지고 인체를 치료하는지 의사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기존 과학의 이 빛의 에너지 속성을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외선이 제일 안전한 빛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 남색, 파랑, 초록, 노랑, 주황, 빨강 적외선을 갈수록 점점점 무서운 빛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백광색의 빛을 쏘면 이 삼각형의 프리즘을 이제 통과하면서 빛이 위성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위성 변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늘 사람 입술 모양이나 눈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은하를 많이 여러분들 설명드렸잖아요. 위성 변화라는 거는 위에 있는 빛이나 물질이 아래쪽으로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것은 다시 위쪽으로 이동해 버리죠. 프리즘을 이렇게 통과하면 위상 변화가 생겨가지고 에너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붉은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한 게 바로 이 자외선,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르게 또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구의 대기 노을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쪽에 하늘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는 많은 무수한 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외부 태양에서 쏘는 이 강력한 빛이 이 입자들을 통과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강한 놈들이 제일 지표에 가깝게 계속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붉은 이 빛이 나타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붉은 빛으로 나타나는
이 대기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입자가 제일 강력한 것이 계속 대기를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약한 에너지가 푸른빛이 되는 거예요. 자, 푸른빛은 제일 안정적인 빛이 되는 겁니다. 힘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힘의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 대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푸른색, 파란색 등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지구 대기의 입자들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튕겨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 푸른 형태로 나타난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는 검은색이잖아요. 검다는 거는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 프리즘의 실험으로 나타나죠. 검은색은 자외선인데 에너지가 제일 약한 우주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강색은 에너지가 제일 강한 적외선이니까 이거는 노을이나 붉은색 대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강한 게 빨강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이나 파랑색은 빛이 안정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원자력 발전소를 하다 보면 그 푸른색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체론코프 현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자로 내 고에너지 하전 입자가 물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때 빛의 충격파와 함께 푸른 빛을 내는 현상이다. 자,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체론코프 현상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로 원자로 가동하면 이렇게 푸른 빛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안정된 빛이에요. 뭐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무지개로 보면 중간 정도의 색깔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알고 이 푸른 빛이 무서운 빛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색깔로는 이렇게 보라색을 띠는 경우가 이제 나타나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푸른색은 파란색 빛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남색이나 보라색 계열은 파란색보다 더 낮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의 체론코프 파란색 현상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에너지다, 빛이다 생각할 수가 있죠. 왜? 붉은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이 무지개의 이 색깔 주파수가 바로 노드의 회전 주파수와 똑같아 보면 되는 거예요. 노드가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면 에너지가 약하구나. 붉은색으로 나타나면 우와, 이거 무서운 에너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자연의 무지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위쪽이랑 붉은색이고 아래쪽으로 가서 에너지가 점점 약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앞전에 현재의 과학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렸잖아요. 에너지가 물체를 이렇게 많이 통과하면 이렇게 가시처럼 삐죽삐죽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요 간격이 좁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좁은 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강하고 이렇게 늘어지는 형태로 굴곡이지면 이 간격이 너무나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 제일 위쪽에 붉은색 에너지의 형태와 띠를 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입자에 부딪히는 마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고 끝까지 전달되는 그 빛의 색이 바로 붉은색이다,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R형처럼 생겨가지고 드릴처럼 파고드는 이 노드가 회전력에 의해 가지고 색깔이 결정된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노드들이 이 격자 안에 이제 갇혀 있으면서
그 회전 속도에 의해 가지고 색깔까지 나타낸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드가 격자에 갇혀 가지고 고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노란색이나 뭐 파란색으로 또 나타난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에너지가 제일 약한 게 검은색이죠. 색깔도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약하니까 눈에도 잘 안 띈다. 그런 의미이고, 에너지가 강하니까 눈에 제일 잘 띄는 게 바로 붉은색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주인의 복장을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같은 색으로 외부의 에너지를 차단하고 튕겨내기 위해서 이게 붉은색을 채택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사라는 집단은 우주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나사가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기술 독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내세우는 상대성 이론에 보면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가짜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만이 기술을 독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들은 가짜를 배워라. 우리만 진짜 기술을 가지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음을 빼버리고 양만 남긴 그런 이론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음을 시간과 중력으로 대체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시간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중력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자, 시간은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노드의 물질의 변화일 뿐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예로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현상이 있는데, 자, 이거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양이라는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물질의 이동 변화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들이 해석하기 쉬우라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은 것이 현재의 시간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물질이 이동한 변화일 뿐인 거죠. 자, 아인슈타인이 음이라는 걸 지워버렸기 때문에 양만 남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동양으로 보면 음과 양의 사상인데, 음을 지워버렸다, 양만 남겼다, 그런 의미이고, 디지털 컴퓨팅으로 보면은 음은 0이 되는 거예요. 양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1호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0은 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즉 숫자 1은 이거는 노드가 되는 겁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격자와 노드뿐이다. 음양뿐이다 보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아르테미스 우주선이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사하기 전에 빛이 뭔가요? 하얀색이죠. 하얀색은 무지개 그 많은 색이 한 곳에 모여있는 에너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에너지를 보면 이제 붉은색으로 바뀌고 있죠. 흰색에 모인 에너지가 흩어지면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붉은색이 되는 겁니다. Liftoff. Artemis 2 now bound for the 자, 멀리 보시면은 붉은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보면 흰색이 뭉쳐진 에너지들이 흩어지면서 에너지가 제일 강력한 붉은색의 기운이 먼저 우리 눈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이 제일 먼저 나타난다 보면 되는 거예요. moon. Humanity's next great 자, 멀리서 보셔도 붉은색이 제일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아르테미스가 달 지표면에는 상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뭐 달을 한번 순회해가지고 다시 이제 지구로 돌아온다,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이 되는데,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 하나 더 보실게요. 요거는 아르테미스 2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자, 현재 아르테미스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터치를 딱 하면은 한번 봅시다. 자, 요런 형태로 이제 움직이네요. 자, 여기 아르테미스가 현재 보이고 있어요. 네, 요렇게 이제 생겼네요. 자, 그러면 여기 뒤쪽에 뭔가 이 가스를 뽑는 요런 분화구 같이 생긴 요런 그 배기구 장치를 보여주고 있죠. 요게 앞전에 요게 됩니다. 자,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미지 좀 볼까요? 자, 여기 왼쪽 편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현재 아르테미스가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여기에 깔때기처럼 생긴 요 구조물 보이시죠? 자, 그리고 태양 전지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확실히 이제 나오죠? 요 깔때기처럼 생긴 거. 자,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뭐, 요런 식으로 뭐, 확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런 식의 이제 각도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전체 한번 또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움직이는 게 가능한데, 이게 아르테미스가 달까지 거리 어디까지 갔는가 그 확인시켜주는 좌표 궤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 가운데 보면 지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는 달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아르테미스는 어디 있냐? 여기에 있네요. 오리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이쯤 와 있대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렇게 이제 돌려보면, 요렇게 보면 좀 잘 보일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 이제 출발을 했겠죠. 우리나라 그 위성을 여기에 안착시켰을 겁니다. 지구 궤도 여기 어딘가에. 큐브 위성이 되는 거죠. 바로 요 우주 방사성 인체 영향 측정하는 요 인공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 작은 원 있는데 여기 어딘가 이제 떨어뜨렸다. 그래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르테미스가 자, 여기서 출발해가 이렇게 이동해가 현재 이쯤에 와 있다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이동을 하면은 나중에 여기서 이제 달을 만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현재 달은 여기에 있죠. 달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럼 아르테미스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쪽 부분에서 만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가 이렇게 공개한 시뮬레이션 이 좌표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우주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생기지 않았죠. Y좌표가 삭제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태양계가 평면적으로 이렇게 돈다. 뭐, 달이 지구를 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우주는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3D로 되어 있죠. 수직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바로 Y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뻗은 게 이게 Z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뻗은 좌표가 이게 X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는 이 Y축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적인 Z와 X축으로 바라보는 형태, 바로 일자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현재 보시는 이 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보면 완전히 평면적으로 되어 있죠. Y축 좌표를 삭제해버린 나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 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미니가 뽑아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재 태양계에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왼쪽 편에 이거 보이시죠? 자, 지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별들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회전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바로 이쯤에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로 보면은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의 우주선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앞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미지 보면 Y좌표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어디로 돌진하냐? 자, 여기 보면 Y좌표로 돌진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중심이 어딘가? 바로 북극성을 향해 돌진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나사가 바로 이 Y축을 빼버렸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X, Y, Z로 본 그런 이미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른편에 있는 이거는 X, Y로 본 좌표 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편에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이상한 형태가 보이죠. 30도는 북극성을 초점으로 맞춰가 태양이 기울어진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3.5도는 요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기울어진 축을 의미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움직인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뭔가 하면 아넬람마라고 하는 겁니다. 아넬람마. 자,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넬람마라고 합니다. 자, 아넬람마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각 같은 위치에서 1년간 태양의 위치를 촬영하여 기록했을 때 팔자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균시차, 즉 황도와 지구의 타원형 공정궤도의 맞물림으로 인해 생기는데 이 현상을 기록하는 일을 촬영 각도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구에서 태양을 같이 가면 태양의 움직임이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아날렘마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황도와 지구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황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지구에서 태양을 이렇게 관측하면 위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궤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팔자 형태로 나온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로 보니까 이것은 팔자 형태가 아니고 그냥 원형 형태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팔자 형태가 나오려면 어떻게 태양과 지구가 움직여야 할까요? 각각의 공정 궤도를 가지면서 지구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이렇게 팔자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남기신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보고 있어요. 자, 이 지도를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 가운데에 보면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원이 이렇게 두 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제가 앞전에도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요 원이
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또 다른 원이 하나 더 보이죠? 자, 이것이 황도가 되겠습니다. 즉, 태양이 공전하는 궤도가 황도가 되겠고,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가 적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두 행성이 떨어졌다, 멀어졌다 해야만이 아날람마, 이렇게 팔자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자, 현재 요 모양을 보시면 팔자 모양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 공정 궤도를 요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자, 팔자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아날렘마 현상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와요. 태양은 이런 식으로 팔자 모양을 그립니다. 자, 태양의 아날렘마 요 현상도 보면 위쪽에 관측되어 있는 원을 보면 더 작은 것으로 확인이 돼요. 아래쪽은 더 큰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런 행성의 팔자 패턴도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와요. 팔자 모양으로 나오는 천왕성도 있고 해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이 하나로 되어 있는 목성이나 화성이나 금성이나 토성도 있는 경우로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 팔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천왕성이나 해왕성, 태양은 지구와 떨어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같이 붙었다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이 하나인 목성이나 화성, 금성은 지구와 떨어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궤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임의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조금 확대해 보면 태양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즉 모든 행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을 관측하면 이렇게 아날렘마 현상으로 보이는데 태양과 지구가 마주보면서 Y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Y축 방향의 기준점은 북극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아날렘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태양과 지구가 거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쪽에 원형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자, 그거는 다른 행성들은 지구로 그냥 공전만 하고 그냥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지구계가 앞으로 진행하냐고. 자, 그거는 나사가 발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태양계는 멈춰 있지 않고 우리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소속 약 227km 매우 빠른 속도로 공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자,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쪽에 내용이 보이죠? 은하계의 관점에서 보면 태양계는 중심 블랙홀 초속 300km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도 아래쪽도 많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나사가 발표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미지 보면 은하가 이렇게 나선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나선의 가운데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 중심이 되죠. 지구계가 한 이쯤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은 은하를 중심으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초속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지구계가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주선이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을 공전하며 우주 공간을 이동한다는 사실을 특정 인물 한 명이 한 번에 발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천문학자의 관측과 이론이 쌓이면서 밝혀진 현대의 천문학의 성과이다. 은하의 형태와 태양의 위치, 윌리엄 허설이다. 1785년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설은 별들의 분포를 관측하여 우리 은하가 원반 모양이라는 모델을 처음 제시하였다. 당시에는 태양이 은하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다. 자, 태양의 은하 중심에 아님을 발견, 할로 셰플리. 1910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할로 셰플리는 구상단의 분포를 연구하여 태양이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으로 태양계가 은하 중심을 축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 힘을 얻었다. 은하 회전의 증명, 베르디 린드블라드, 얀 오로트. 1920년대 스웨덴의 베르디 린드블라드와 네덜란드의 얀 오로트는 별들의 운동 속도를 분석하여 우리 은하가 전체적으로 회전하고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특히 얀 오르트는 태양계가 초속 약 220km 속도로 은하 중심을 공존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제시했다. 현대의 이동 경로의 시각화다. 최근 대중적인 알려진 태양의 나선형 이동 모델이나 구체적인 진동 운동은 나사와 같은 현재 천문학 기관의 정비나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립되었다. 자, 여기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나사. 자, 제 이론과 좀 다른 점은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은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은하 중심. 저는 은하 중심이 아닙니다. 북극성입니다. 바로 이 이미지가 바로 돌진형 지구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저의 기준점은 북극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지구도 나선형 전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수철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지납니다. 자, 태양도 나선형 전진이 되는 거예요. 왜? 지구를 같이 따라 돌기 때문에 이렇게 용수철처럼 뱅글뱅글 돌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앞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아령처럼 생긴 이 로드가 드릴처럼 운동성을 가지면서 회전하면서 앞과 뒤로 돌진하는 형태가 설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요 모양의 힘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하면 N극이 되고 후진 반대 회전이죠. 반대 회전을 하면 S극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적 기준, 여기서 자전적 기준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30도 기울어져 있다. 이거는 태양이 되는 거죠. 태양 나선형 전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지구 나선형 전진은 요거는 자전축의 기준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뭐 오른쪽에 Y축 방향, 뭐 X축 방향 이렇게 아넬람마 형태로 태양과 지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팔자 형태를 그리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벡터파 종파와 스칼라파 횡파의 합성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아래쪽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로로 힘이 작용하는 것은 스칼라파고, 위에서 수직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 찍는 이 누르는 힘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중력이 되는 겁니다. 중력은 당기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 찍는 힘이 되겠습니다. 왜 위에서 내려 찍냐? 지구계가 우주선이니까. 우주선이 북극성을 향해가 앞으로 돌진하니까 당연히 이런 힘이 작용한다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버섯을 생각하면 돼요. 자, 또 다른 이미지는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찍어 누르는 힘이 이것이 벡터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벡터파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것이 이게 스칼라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태양하고 지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잖아요. 자, 지구하고 태양이 가까워지면은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어지면 겨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그 평형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태극이 되겠습니다. 자, 힘의 균형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태양하고 지구가 가까이 붙었다 멀어졌다 하면서 사계절이 생기니까 그럼 밤낮은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자, 밤낮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구가 북극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용수철처럼 회전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니까 밤낮이 생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르테미스 기호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Y축을 제거한 평면 3D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우주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하고도 요상한 그래픽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리온 우주선이 현재 이쯤에 와 있고 달이 여기 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움직이는 궤도 방향을 보면서 제가 이 모선점을 한번 또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태양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태양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네요. 자, 태양도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붉은색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죠. 아주 위험한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다들 속았어요. 나사의 거짓 부렁에. 위쪽에 태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쫙 꺼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거의 일자 형태로 나타나네요. 그럼 각도로 보면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리온 우주선에서 우주인은 이 달을 바라보면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오리온에서 우주인이 이 달을 바라볼 때 태양의 광원 형태가 이렇게 180도 일자 형태로 보인다면 과연 달의 모양은 어떻게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원형으로 보일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각도가 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도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는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여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각도가 나오겠죠. 자, 그럼 빛은 어떻게 될까요? 빛은 태양에서 직접적으로 달에 이렇게 딱 비추니까 그러면 이쪽만 보이는 경우가 되죠. 왜 우주선은 여기 사람이 있는 기준을 보면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 그러면 이때 바라보면은 뭐 한 반달 정도나 아니면은 그보다 조금 더 보인다면 뭐 이런 식의 뭐 형태가 보이지 않을까 이제 예상됩니다. 이 각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다시 태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때는 어떻게 볼까요? 태양빛이 일자 형태로 이렇게 딱 뻗어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원형으로 보이겠죠. 자, 여러분 좀 이해 가시나요? 자, 태양이 이쪽에서 이제 빛을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달에 이런 식으로 도달하겠죠. 자, 그러면 오리온 우주선이 있는 입장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관찰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쪽 방향만 어느 정도 이제 보이겠죠. 그러면 이때도 뭐 반대로 이런 식으로 뭐 반달 형태 정도 이제 보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전파를 쏠고内部방사능을 하면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노이즈가 생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노이즈 아시죠? 점으로 치치치 찍히는 거. 이게 화면이 지지직 갈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나사에서 아이손이라는 혜성을 찍어 놓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이 가림막이 있죠. 왜 나사에는 계속 이렇게 가림막을 가려놨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영상은 그 태양 관측 위성 SDO라는 위성에서 찍은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림막 봉에 보면은 엄청난 노이즈가 많이 반짝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 흰 점이 바짝바짝거라죠.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 혜성이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림막이 앞에 가려져 있어가 이것이 태양을 뒤쪽으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앞쪽으로 이동하는지 구별이 안 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봉을 보면은 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보이죠. 특히 이 금속성을 가진 이런 기둥들은 더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반짝반짝해야 그 자연 현상이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우주에는 이 태양에서 불어오는 많은 입자들이 그 위성이나 이 카메라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흰 점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미지 좀 작아서 그런데 요거는 거의 보름달에 가깝지 않나요? 아마 요런 식의 모양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자, 현재 시간을 보면 요거는 5시간 전에 이미지 송출이 되겠습니다. 뭐 영상 송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 요 이미지를 보면 거의 보름달 형태에 가까운 요런 반달 모양 비슷한 형태인데, 그리고 현재 이미지도 노이즈가 없어요. 너무나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주에는 태양풍도 있고 간섭파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지지직 노이즈가 생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점들이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찍혀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자, 다시 3D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평면 궤도가 정확하게 일치되잖아요. 같은 궤도를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달이 그렇게 모양이 확 바뀔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보면 태양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빛의 반사 경로로 보면은 달이 이렇게 보름달 형태로만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아르테미스 계열의 오리온 우주선은 달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어디에 있냐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출발지가 오리온 행성이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면 태양빛이 바로 이렇게 그 달에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만큼의 각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리온 우주선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각도가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더 많이 좁혀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의 모양이 원형에 가까운 모양에서 이렇게 초승달로 바뀌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르테미스호는 지구 궤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이제 시간 때우기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달에 가지도 않고 지구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서 달에 가는 것처럼 쇼하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나사가
Y축 좌표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계에 있는 이 행성들이 그럼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야 하냐면 여기처럼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배치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가운데 이랬으면 태양은 이쪽에 있고 다른 행성들은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면 우주가 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즉 Y축 좌표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 형태가 그려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 방사선 인체 영향 측정하는 한국에서 만든 큐브 위성을 지구 궤도에 떨어뜨려 놓고 지구를 뺑글뺑글 돌면서 시간 때우기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사의 요런 송출 라이브를 이제 분석해 보면 모순점이 발견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전에 50년 전에 아폴로 우주선을 이용해 가지고 달에 인류가 처음 갔다 오고 또 서기더니 이번에는 또 두 번째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예측해 보겠는데요. 나사는 자신들이 한 거짓말 때문에 미국이 망하게 될 겁니다. 왜? 거짓은 또 거짓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만 보세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자신이 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담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이루어진 탑은 그 밑에 받치는 기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가면 자동으로 스스로 무너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폴로의 조잡한 이렇게 우주선으로 어떻게 달에 갑니까? 이거 지구에 있는 사막에서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막에 빛 하나 없는 그런 시간대를 골라가지고 찍으면은 이렇게 하늘이 시커멓게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조도를 좀 이렇게 낮추면은 이렇게 빛만 잡아내기 때문에 약한 빛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르테미스 계획의 이제 대표 인물인 이 우주인을 이제 보고 있는데 또 붉은색을 이 우주복을 입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붉은색 우주복을 왜 입었는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겁니다. 베넬랜드. 지구 대기를 감싸고 있는 이 방사능층에서 우주인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붉은색을 이용했다. 붉은색으로 붉은 에너지를 튕겨내고 막아낸다. 그런 원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층을 뚫지 못하면 절대로 달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지구계라는 이 우주선이 앞으로 돌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지구를 벗어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건 쉬워도 다시 그 버스를 타려면 이 지구보다 더 빠른, 즉 이 버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어야 탈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달에 가는 것은 간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인간이 만든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뿜어나오는 그런 추진력으로는 도저히 지구가 앞으로 가는 속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달에 갔다 하면 돌아올 수도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한 태양풍이 이 지구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현재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오리온 우주선이 현재 이쯤에 이제 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달이 나오고 위쪽에 태양이 보이죠. 자, 라이브 방송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보다는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근데 이제 4K 정도 화질은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또 느껴지는 게 노이즈가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컬러로 송출하네요. 이제 화질이 이제 좋아지니까 이제 컬러로 확실히 이제 보이는 경우가 됩니다. 그전에는 희미한 것이 흑백으로 보였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달의 이제 형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달이 처음보다는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앞전에 이제 캡처해 놓은 건데, 처음에는 좀 보시면은 좀 희미해 보이죠. 뭐 우주선도 그렇고, 달을 보면 조금 더 커진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처음 사진 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아래쪽에 약간 뭉개진 달의 형태가 보이죠. 달에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라이브 방송도 아래쪽을 보면 완전 원이 아니라 약간 뭉개진 듯한 느낌을 받아요. 자, 아테미스 이제 이후 이제 궤도를 한번 볼게요. 태양이 현재 이제 마주보고 있으니까, 같은 그 시선으로 보려면 이것을 이제 돌려야 되겠죠. 태양이 이제 반대로 이제 등지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거의 우주선하고 달이 나란히 이제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으로 맞춰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이것을 이제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하면은, 자, 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달이 일그러지는 형태가 아니라 보름달 형태로 완전히 원으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달이 일그러지려면 어느 정도 각도가 돼야 될까요? 아래쪽에 일그러진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 뭐 일그러졌다면 그림자가 데려졌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 달을 위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돌리면 달이 이제 어두워지죠. 그럼 아르테미스 우주선이 있는 위치하고 그 각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돼요. 자, 그러면 오리온 우주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아래쪽이 뭉개짓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뭐 이 정도 이제 각도로 보면은 여기 아래쪽이 그림자가 이제 생기니까 달 전체는 약간 일그러진 형태로 이제 보인다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리온 우주선이 이 위쪽에 있어요. 각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리온 우주선은 현재 이쯤에 있는 경우가 되잖아요. 각도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현재는 이 위쪽에서 바라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좌표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평면 우주가 뭔가 잘못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각도가 한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라이브 송출에 나오는 그 화면의 영상 내용으로 보면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작게 달이 보이는데 보름달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확대해 볼게요. 보름달로 보이죠? 자, 현재 새로 고침했는데, 자, 우주선 부사구도 한번 보세요. 이게 달로 현재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도 맞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달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달도 공전을 하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럼 우주선은 이 달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반대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 나중에 이쯤에 만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을 보면 달이 있는 데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실제 이제 궤도는 이 모습이겠지만, 자, 다시 보면은 달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뭐 그림은 뭐 시뮬레이션이니까 뭐 약간 틀릴 수 있다고 해도 이 좌표 체계는 정확히 맞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리온 우주선하고 달하고 거의 일직선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달은 항상 보름달로 보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이거 붉은 점지가 났는데,
각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쪽을 보면 약간 이제 어둠이 드리워진 것으로 확인되죠. 그럼 이 정도 이제 위치가 되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우선은 이 위쪽에 있고 실제는 여기서 바라본 각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좌표가 전혀 안 맞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작은 이미지로 보니까 그 달이 뭐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왜 우주선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왜 달이 있는 대로 가고 있나요? 달이 있는 대로 가면 안 되죠. 달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항상 달의 앞쪽으로 이동해야 정상인데, 이게 뭔가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